한 손으로 잡기 부담스러운 아이폰 XS Max, 어떤 케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기존의 아이폰들과 다르게 아이폰 XS Max는 200g이 넘는 다른 아이폰들과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g이 넘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작동하기가 힘든 핸드폰입니다. 이미 한 손으로 작업하기엔 충분히 큰 핸드폰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우선 애플 정품 케이스들은 전부 걸렀습니다. 아이패드 스마트 키보드처럼 정품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거라도 사겠는데, 아이폰의 정품 케이스들은 하나같이 가격만 비싸고 별로예요. 가죽 케이스에 가죽이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핸드폰 쓰면서 가죽까지 좋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지금 보시는 이 케이스가 아주 얇은 울트라 씬 케이스입니다. 0.02mm 밖에 안 되고 무게도 2g 밖에 안 돼요. 케이스를 끼웠다는 느낌 자체가 들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를 끼우긴 했는데 무게가 가벼워서 잘 썼지만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가지고 스크래치 방어용으로는 쓸 수 있겠는데 불안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 파란색 케이스가 왔습니다. 뒷면도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있고 G마켓에도 있고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두 제품 다 특별히 브랜드 이름은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뒷면도 전부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케이스의 장점이라면 일단 마감이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뒷면도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그립감에서 있어서 양면이 유리로 된 물건을 짚는 느낌이고, 저렇게 카메라가 카툭티 되어 있는 거를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정말 이 디자인은 뒷면에 놨을 때, 앞면에 놨을 때, 특히 식탁 같은데, 책상 같은데 올려놨을 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파란색 그라데이션 말고도 뒷면에 그림을 넣는다든지 사진을 넣는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강화 유리 케이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깨끗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하다가 저 케이스로 넘어가서 한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쓰다 보니까 이 케이스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 뒷면이 강화유리라서 놀랍게도 주머니에서 꺼낼 때 앞 뒷면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에이, 그게 뭐가 단점이야 이럴 수 있는데, 딱 주머니에서 꺼냈을 때 시계를 보려고 그랬는데 뒷면에 파란색 배경이 보이면 조금 뻘쭘하더라고요. 무거운 것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 세워서 볼 때 미끄러워가지고 고정도 잘 안 돼요. 그렇게 이 케이스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긴 디자인을 발견해가지고 하나 더 산 게 있었죠.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뒷면에 링이 달려 있어요. 디자인이 그렇게 훌륭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파란색 케이스가 좀 더 디자인은 이쁜 건 사실이에요. 빨간 색깔, 저는 검은색을 원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사게 됐는데 그럭저럭 만족은 합니다. 얇은 부분이 저 울트라 씬의 얇은 부분과 매우 흡사한 편이라서 이 정도면은 그립감에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이 케이스의 장점은 단연 링입니다. 아이폰 XS Max는 크기가 매우 큰 핸드폰이라서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렇게 거치가 가능하다는 거, 어디서든 거치가 가능하다는 저 장점은 꽤 크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서 사용할 때 양손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를 볼 때 분명히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 링이 있으면 어디서든 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기가 정말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책을 좀 자주 읽는 편인데 아이폰 XS Max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던 책을 보면은 가로 모드로 사용했을 때 일반 책이랑 크기가 꽤 비슷해지거든요, XS Max가. 그래서 저렇게 눕혀서 볼 때 거치대로 세워놓고 보면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계속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면서 하다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아프거든요. 이게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받칠 때 저렇게 잡거나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계속 받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200g을 혼자 지탱하니까 아픈데, 이렇게 고리를 잡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질 염려도 없고 거치대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편리한 게 이렇게 어디서든 이렇게 내려놓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휴대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큰 화면을 앉아서 사용할 때 보기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크게 부각시켜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랑 두께가 비슷하면서도 가볍고 그 다음에 실용성까지 뛰어난 이 제품이 저한테는 가장 딱 맞았습니다. 사실 저 얇은 케이스 뒤에 링을 달면 되는데 예전에 링을 쓰고 사용하다가 링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맹신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되도록이면 붙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얇은 케이스 썼다가 떨어뜨리면 바로 직방이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이 있나 찾아보다가
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뒷면이 이렇게 강화 유리로 된 게 저한테는 정말 이쁘기는 한데 실용성이라는 걸 배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바닥에 내려놓고 쓰는 크기의 핸드폰인데 책상에 놓고 쓸 거라면은 실용성이 먼저 여기지 않겠어요? 한 가지 일체형 고리 케이스의 아쉬운 점이라면 저 강화 유리 케이스처럼 뒷면이 평평했더라면 책상에 탁 올려놓기가 좋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저거는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정도면은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얇은 케이스를 사용했던 이유가 제가 아이폰 SE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100g 밖에 안 되는 되게 가벼운 핸드폰이다 보니까 무게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케이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적응하는 시간 동안 저 얇은 케이스를 사용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의 근육을 좀 더 길러서라도 무거운 케이스를 사용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g인 것밖에 안 해가지고 거의 핸드폰에 기스만 방지해주는 케이스거든요. 디자인 검은색으로 이쁘게. 그래서 요거 쓰다가 두 번째로 얘가 와가지고 얘 처음에 며칠 꼈을 땐 정말 이뻤는데 주머니에 꺼낼 때 자꾸 막 이렇게 꺼내게 돼요. 그래서 뒷면을 자꾸 누르게 돼.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를 이렇게 뒤집어서 또 쓰려니 한 손으로 이게 뒤집기가 지금은 이렇게 자유자재인데 200g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절대 무겁습니다.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얘는 포기했고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여기 뒤에 유리가 다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보호는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뭐 얘 깨지면서 핸드폰 액정도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면 얘보다는 이렇게 처음부터 고리가 들어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펴서 손가락에 껴서 쓰면은 떨어뜨릴 일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케이스나 사서 뒤에 고리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10,000원이 좀 넘는데 얘도 10,000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말고도 케이스에 카드를 끼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플립형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카드를 넣어 다닐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넣고 다니면은 이 플립으로 된 케이스랑 뒤에 카드를 넣고 다니는 케이스가 되게 편리해요. 근데 맥스는 크기가 너무 크고 여기에 카드까지 넣기 시작하면 두께가 진짜 벽돌이에요. 벽돌. 누가 뒤에서 치안이 쫓아오면은 이걸로 때리면 돼요. 그 정도로 두꺼워가지고 저는 좀 불편하더라도 핸드폰 자체에는 두께를 위해서 좀 포기할 게 많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네스 맥스는 핸드폰 자체로 충분히 무거워서 뒤에 뭐 카드 달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케이스만 쓸 수 있는 게 그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아이폰 XS 맥스의 케이스는 뭐 얇은 케이스에 고리를 단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곧 죽어도 감성이라면 당연히 강화 유리 케이스가 좋겠죠. 이 플랫한 디자인, 깔끔한 뒷면, 그립감, 뭐 그리고 강화 유리가 튼튼한 건 사실이니까요. 딱 내려놨을 때 탁 하고 되는 강화 유리 케이스 감성용으로 최고입니다. 아니면 생폰 쓰시는 분들은 요거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뜨리면은 가는 건 똑같으니까 안 깨질 수도 있지만 얘네가 덜 깨질 뿐이지 깨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면 어차피 안 떨어뜨릴 자신 있으면은 요 녀석 가볍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무겁기 때문에 이거라도 써야 가벼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얘가 그립감은 제일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요. 5,000원인가? 그래서요. 사실 요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무선 충전 기능이에요. 얘는 아주 탁월합니다. 애초에 뭐 투가 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충전이 잘 되겠죠, 당연히. 얘 유리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열이 전혀 전달되는 게 없이 잘 충전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탁 되고도 아주 좋았어요. 물론 자석은 아니지만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링 케이스는 이 링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대면은 충전이 안 돼요. 간헐적으로 막 끊겨가지고 막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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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딱 꺼냈을 때 충전이 됐으면 여기 링이 진짜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여기 막 타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 들 정도로 링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무선 충전 케이스를 사용하신다면은 이 제품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요새 쓰고 있는데 항상 갔다 오면은 여기다 놓고 충전을 해놓거든요. 애플워치랑 같이.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케이스를 벗겨야만 충전이 가능해서 요즘은 집에 왔을 때 핸드폰 충전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찍고 있어서 지금 아이폰이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단점, 장점 다 알아봤습니다. 어떤 아이폰 케이스 제품이 좋을까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아직 딱 이거다 하는 그런 케이스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얘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리뷰를 마칩니다. 오늘 케이스 알아본 거는 이렇게 세 종의 실제로 보여드리진 않았던 애플 정품 케이스랑 플립형, 그 다음에 뒤에 카드 넣는 케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실리콘 케이스도 있는데 저는 실리콘을 별로 안 좋아해서 리뷰에선 다루지 않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뭐 앞으로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